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경찰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배후가 없는 김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경찰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까지 소환을 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찰이 고문해놓고 나중에 수사 은폐했던 그 사건, 게다가 이런 반응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하겠대요, 앞으로. 당한 만큼 갚아줘야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다는데 수사한 경찰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이거는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 제도에 의해 정적인 야당 대표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다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답니다. 대체 뭘 갚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까지 등장을 해요. 자, 처음에는 말 조심합시다.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이거 괜히 말 조심합시다. 이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근데 지금은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다, 그리고 살인 미수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고 당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서 피의자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변명문 8쪽짜리도 공개하지 않기로 수사당국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수사당국이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식의 공세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투명한 수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홍인표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 또 관계자들이 주장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 응급처치에 만연을 기해야 하는데 어딘가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급처치는 제대로 안 해주고? 네, 계속 어디다 전화를 받으면서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당직자들이 응급처치에 좀 집중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있었다. 이를테면 또 헬기를 타러 갔는데 헬기 타는 과정에서도 경찰 정보관들이 대거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어디에 전화를 하면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기는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워낙 이제 소수가 있었고 이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진위 여부가 파악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자칫 이게 음모론으로 번질 가능성, 민주당이 여당 공세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지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바로 질문드리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김성주 의원의 발언은 너무 신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 권력과 사법제도에 의해서 야당 대표 제거를 시도했었는데 검찰과 사법제도가 그게 안 되니까 폭력이 자행됐다. 그러면 이게 애매해요, 이 문장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 주체가 검찰 권력과 사법제도가 폭력을 자행했다라는 건지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장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다고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현역 의원이 이렇게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도 박종철 열사의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1987년도 민주화 때 이게 1월 달에 이게 민주화의 큰 이제 단초를 열었던 사건인데 고문치사 사건이잖아요.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논리를 비약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박종철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 해도 이 발언은 대단히 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발언들이 지금 총선 앞두고 가뜩이나 예민한 양대 정당들, 모든 정당들입니다만 이런 정쟁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바로 그래서 오늘날의 분열을 초래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 또 정쟁화될지 모르니까 사과 요구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러한 그야말로 여의도 문법을 좀 고칠 때가 됐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든가 그래야죠. 이게 무슨 박종철 여사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까?
자, 게다가 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사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만 일반 식당에서도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음식 주문 다 시켜놓고 뭐 드실래요? 물까지 갖다 드렸어요. 근데 보더니 여기 텔레비에 나온 그 집 아닌가 봐. 가자. 그러면 식당 주인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프로텍터라고 수술 준비 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야권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부산대 의료진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진행해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 이 대표에 반하는 의료행위, 의료진이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언급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질문드리죠. 왜 저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어떤 의도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부산의 민주당에 대한 이 민심 위반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덮기 위해서 무언가 전략을 꺼내놔야 되는데 부산 지역 민심을 유무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이 사안 자체를 좀 희석하고 물을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공권력이 뭔가 개입하거나 혹은 뒤에서 조종했던 그런 뉘앙스를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도 없이 풍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혹시 뭐 부산을 못 믿겠다라는 뜻을 아주 애둘러 표현한 게 저게 더 이제 후폭풍이 생기니까 이제 해방 전국에서 김구 선생의 테러와 몽양 영훈 선생의 테러까지 가져오면서 이제 이 대표를 마치 영웅화시켜내는 이런 지금 물타기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다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저 잘못했다면 깔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잘하겠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마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총선 전략까지 끌고 가서 민주당이 어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고립된 것들을 탈피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 말은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깔끔하게 시인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전 대표의 분당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명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당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아니겠죠.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논평을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 퇴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식이 뭐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뭐 자제해라 뭐 통합하자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저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게 문제가 돼서 저게 결국 방치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당대표로서 저런 걸 정리했어야 됩니다. 그래 약간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사실 거의 방치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